5대3 교착 상태. 네, 기사 같이 볼까요? 5대3 관련 교착 상태 빠졌나? 길어지는 헌재 심리의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내일, 차일피일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5대3으로 갈려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교착 상태에 딱 빠져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이번 주말에 집회에서 직접 연단에 올라가서 한 얘기입니다. 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대법관이 5대3 교착 상태에서 3에 해당하는 그 셋이다라는 정보를 박찬대 원내대표는 들은 겁니까? 들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5대 2대 1의 의견이 나왔고 그 2대 1이라는 게 각하 두 분 기각 인용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세 분이 당시에도 가장 큰 강력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아마도 또 성향 자체가 또 그렇다,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이 세 분의 결정이 가장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을 할 뿐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지금 여야의 대치가 이렇게 가팔라지게 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지금 35일, 한 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런 그 정당의 또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도 문제지만 그럼 정확하게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 한 명 실명을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 거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뭐 괜찮다기보다 어제 이제 엊그저께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8분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불렀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지금의 상황이 8대 0으로 누가 봐도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5대 3의 교착 국면이라는 이 설이, 이것도 설입니다. 네. 이 설이 너무나 강력하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돌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정의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주시길 바란다. 헌법재판관은 어느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딱 3명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8명을 다 이름을 불렀는데 그래서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5대3 교착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여권에서도 5대3 교착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5대3 교착설은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헌재가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만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민주당발 근거 없는 정보에 의해서 확정 편향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듯한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3명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는 사실 좌표 찍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때 판결을 봤을 때는 정계선 재판관 말고는 다 기각 또는 각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3명만 딱 좌표 찍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헌재가 숙고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길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좌표 찍기라고 오히려 지금도 갈등이 고조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혼란 상황으로 더 빠뜨리고 더 확정적인 편향을 그 3명의 재판관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네. 5대3 교착설을 오히려 또 퍼뜨리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콕콕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찍는 건 좌표 찍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당보다는 이거는 민주당 야당 쪽에서 좀 흘러나온 얘기다. 민주당 뭐 이 단톡방 의원들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헌재 5대3 교착설에 들끓는 야당 채팅방입니다. 텔레그램인 것 같아요. 뚜렷한 근거는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이 텔레그램방 단톡방이 있죠. 근데 여기에 헌재에서 지금 5대3으로 교착돼 있대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이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부분을 좀 볼까요? 한 중진 의원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유일한 인용 의견에 정계선 재판관이 쓴 헌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대목을 이 텔레그램방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헌정 질서의 위기, 이 부분이 결국은 헌정 질서의 위기라는 게 지금의 이 교착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정 재판관의 표현이 5대3의 기각 위기를 암시한 거다. 그러니 이 5대3 교착설 이론 얘기가 뭐 기사로도 나오고 하는 게 결국 요 근거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창근 위원님. 여기선 지금 이 한덕수 총리의 이 기각 결정문, 그 결정문에 나온 요 정계선 재판관의 문구를 보면 이게 5대3 교착돼 있는 상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 글을 쓴 중진 의원의 일개 소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총리에 대해서 네. 임명을 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대해서는 모두가 다 판결문에 네. 위헌이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그 위헌이지만 직을 면할 정도로 파면감은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네. 판결문은 전체가 다 위헌이라고 했는데 유독 정계선 재판관의 말인 듯 인용하면서 헌정 질서 위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그래서 그게 또 5대3으로 연결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소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압박하려는 듯한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대선을 빨리 치러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러한 소설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하는 거고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은 소설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앞에서 이제 뉴스에서 발표한 것처럼 산불이나 네. 트럼프 위기에 지금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응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죠. 근데 산불도 지금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더 신경 써야지 더 이상 헌재를 흔들고 소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재판관의 이 기각 결정문을 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이 교착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설 아니겠느냐. 본인의 어떤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점점 짧아지는 헌재 평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론 조율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최근 헌재의 평의 상황이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월 26일 평의를 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했다라는 거죠. 27일 목요일은 이때는 이 마지막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일반 사건 선고가 몇십 개가 이제 수십 개가 쭉 있죠. 때문에 이때는 평의가 열리지 않았다. 28일 금요일 평의가 있긴 있었는데 1시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고요. 오늘이 왔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논의가 결론이 안 났으면 평의를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평의가 웬만큼 됐다 싶으면 선고기일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의는 많이 안 하고 선고기일도 발표 안 하고 그러니 결론 조율 안 되고 교착 상태 아니야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5대3 교착설도 이제 힘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8분의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이분들이 각자의 쟁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확인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는 작업, 이것을 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뜻은 어느 정도의 쟁점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그 쟁점은 뭐냐 하면 이제는 평결의 단계를 언제 가져갈 것이냐. 그 평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관님들 각자가 준비가 되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정도로 아주 짧게 평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없는 날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각이 여삼추 같은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왜 오늘은 평의조차도 안 잡으셨어요? 라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평의를 통해서 어떤 쟁점을 모아가는 작업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언제쯤이면 각자 이 8분 재판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에 따라서 평결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작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조율은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어떤 결론을 내주셔야 될 때가 됐다. 그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관님들의 소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지금 평의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웬만큼 이제 쟁점 사안은 다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좀 뭔가 이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빨리 결론을 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도 빨리 임명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현재 5대3 교착인데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고 대통령 몫의 2명의 재판관을 어떻게 보수 성향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2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기각을 시키려는 큰 그림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위원님. 그것도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사실은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네.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변론을 갱신 절차에서 단 한 차례 연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과 관련해서 실익이 없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2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완료된 다음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랬을 때도 또다시 변론 재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국가를 더 혼란에 빨아들이는 최장시간의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찬대 대표의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고 저는 네. 헌재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네.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3월 14일이 당초 예상한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도 네. 민주당조차도 사실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된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헌재에서 봤을 때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은 전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난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예상하는 게 8대0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관 의원님 개인 생각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좀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약간 보류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뭐 2심 판단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곧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18일은 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